자, 합시다. 자, 이제 렌즈 설명해드렸고요. 한 장 넘겨봅시다. 자, 메카닉 포토리소그래피. 자, 지금 이거 반도체 공정 관련된 내용이야. 반도체 공정. 와우. 자,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 건데, 그렇지? 이제 뭐 이곳에다가 기록물을 넣을 수도 있어. 이렇게 뭔가 기록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나노미터까지 세공이 가능하니 이거를 겁나 쪼개가지고, 알았지? 전자단위까지 쪼개가지고 기록물을 저장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야. 포토리소그래피,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 무늬를 기판에 새긴 뒤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며 원하는 형태의 회로를 만드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빛이 특정 조건에서, 다음 시간에 다 배워, 특정 조건에서 입자의 성질이 지켜. 그래서 빛으로 깎을 수도 있어. 빛으로 물질을 깎을 수도 있다고. 입자의 성질이 띄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빛이 파동이라고 배웠지만 빛이 입자 성질을 어떻게 해요? 알았지? 한번 봐볼까? 자, 책이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거든? 그것도 수정해 줄게. 자, 우선 기판을 준비하는데, 기판은 이제 실리콘으로 된 기판은 그리고 실리콘으로 돼 있고, 실리콘이 뭐냐면 규소야, 규소. 알지? 규소로 돼 있고, 이거 이름을 웨이퍼라고 불러. 웨이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산화막을 만드는데, 산화막은 뭐로 되어 있냐면, 산화막은 수증기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 알았지? 거기다 이제 감광액을 덮고 위에다 뿌려. 감광액. 자, 그 다음에 이제 노광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이제 회로도 있지. 회로도를 그려가지고 가져와. 이렇게 생긴 회로도를 그려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빛에 반응한다 그래가지고 감광액인데, 거기다 이제 빛을 쏴주면은, 근데 빛을 쏴주는 게 보면은 요렇게 지금 쏘고 있지. 이렇게 쏘면 장점이 뭘까? 여기 회로도가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얘가 요렇게 들어와서 회로도를 여기서 그릴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 회로도 크기가 어떻게 된다? 회로도 크기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래, 작아져. 그래서 더 소형화 시킬 수 있어. 반도체는 쬐깔았으면 좋지. 자, 그래서 이제 노광을 하고, 노광 위에 이 틀을 마스크라고 불러. 마스크. 외워놔랑 써져있지? 동그라미 쳐줘. 이게 무슨 원리랑 좀 비슷하냐. 우리 숫자 2를 깨끗이 쓰고 싶어. 숫자 2를 깨끗이 쓰고 싶으면은 이거를 있잖아, 인쇄를 먼저 해. 인쇄를 쫙 해. 인쇄를 쫙 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칼로 파. 칼로 잘라. 그럼 여기 비어있지? 자, 그리고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 종이에다 라크를 착 뿌려. 그러면은 뭐가 돼? 일자가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이걸 굳이 왜 하냐면, 이거를 쓰면은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이걸 썼을 때 다음에도 똑같은 글씨 쓰기가 쉬워져. 어렵지. 그래서 이 판을 만들어가지고 락카칠만 하면은 똑같은 일을 계속 생산할 수 있지. 그래서 마스크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찍어내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을 하는데, 현상액으로 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을
관광액을 제거해 원하는 부분은 관광액만 남는다 했거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가 세 계층이 있단 말이야. 세 계층에 하나를 미세하게 파. 알았지? 빗을 싸가지고 여기를 파내버렸어. 지금 빗으로 제거했어. 빗이 입자성도 띈다 했잖아.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관광액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덮하는 거야. 아직 덮어버리면 이제 뭐만 남냐면 요렇게만 나와요. 알았지? 자, 그래서 식각이라 그래가지고 식각 과정에서 원하는 회로 무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라막을 제거해서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그림이 좀 잘못 나왔거든.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위도 날려버렸잖아. 위도 날리지 않고 얘가 더 깊어져. 그래서 반도체의 회로가 더 뚜렷해지는 게 식각작용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식각할 때 우리가 건식 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습식 식각이 있어. 습식 식각. 그래서 액체로 깎아내던가 아니면 건식 식각은 빗으로 깎아내던가. 그치? 알았죠? 그래서 습식 식각이 뭐로 깎아내냐면 플로린으로 많이 깎아내는데 근데 플로린이 독극물이거든.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서 이 습식 식각에 많이 노출되다가 백혈병 걸리거나 그게 이것 때문에 습식 식각. 맞지? 좀 위험하긴 한데 요즘은 엄청 안전하대. 요즘 엄청 안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책 한번 봐보자. 일단 노광 과정, 기계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회로 무늬를 그리는 자 방식으로 미세 회로를 정밀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밀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노광 과정을 통해서 미세 회로를 만든다. 이때 빛이 물질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계속 가보자. 두 번째, 마스크를 통과한 빛이 렌즈를 지나며 마스크에 새겨진 회로에 축소된 상을 빗판에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회로도를 만들어 놓고 마스크를 활용하면 더 축소되게 소형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렌즈에 의해 광액이 펴받은 깃판에 축소된 상을 투영해서 상의 모양에 따라서 화학적 기질이 변해서 자, 원하는 대로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깃판이 이동하면서 깃판에 여러 개의 칩을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처럼 깃판이 이동해, 깃판. 그러니까 광원하고 마스크는 그대로 있고 깃판이 이동하면서 정밀하게 칩을 제작하게 된다. 끝났어. 숙제로 몇 장 해올래 여러분? 여러분 숙제로 하나, 둘, 146쪽까지 해와. 146쪽까지. 자, 양자역학 148쪽으로 갑시다. 안 끝났어요? 뭐 몇 분이야? 시계 한번 봐보자. 14분? 10 몇 분? 4분? 14분 할 거야. 빨리 우리 책 끝내야지. 양자역학 내용이야. 완전 꿀잼이야. 여기 완전 재밌어. 내용이 미쳤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미쳐버리겠지? 자, 봐봅시다. 빛의 이중성. 빛이 이중성을 띈다. 이 이중성은 아까 입자성과 파동성을 띈다. 빛으로 물질을 깎아버릴 수도 있어. 알았지? 대박이지? 자, 한번 봐봅시다. 광전효과라는 게 있는데 금속에 비춘 빛에 의해 금속 내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하는데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원래가 파동 에너지는 진폭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진동수에 비례하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거든. 옛날에는 파동 에너지는 자, 그리고 쏘여진 시간에 비례하고. 그래서 실험을 할 거야. 실험을 한다. 자, 빛을 쏠 거거든. 자, 빛을 쏠 건데
이제 여기는 고, 진, 폭, 저, 진동, 수. 여기는 저, 진, 폭, 고, 진동수로 빛을 쏴줄 거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실험 조건이 에너지로 봤을 때는 둘이 곱하는 게 에너지랑 비례하고 둘이 곱하는 게 에너지랑 비례하니까 왼쪽 오른쪽의 실험 조건이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전자가 갑자기 에너지를 줬으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는 전자의 발견이 안 됐고 여기서는 전자가 튕겨나와. 신기하지. 그래서 화동적 에너지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전자가 발견되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에너지보다는 뭐에 영향을 더 받아 지금? 진동수의 영향을 더 받구나. 진동수의 영향을 더 받구나. 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알게 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같을까? 그래서 여기가 저진동 장시간, 저진동수의 장시간으로 노출시켜보고 빛을 여기서는 고진동 단시간 빛을 노출시켜봤어. 근데 파동적으로 봤을 때 보자. 빛이 여기 있는 전자에 부딪힌 다음에 전자가 열을 얻어가지고 운동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여기서는 전자 방출이 없었어. 여기서는 즉시 전자가 방출돼. 너무 신기하지. 그러니까 실험을 바꿔서 했더니 전자의 운동이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파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폭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 진동수의 영향만 받더라고. 그렇지? 신기하지?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이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더라. 그리고 과학자들이 신기했던 건 즉시가 너무 신기했어. 즉시. 즉시란 말은 시간 간격이 없다라는 건데 파동이라고 한다면 즉시가 불가능해. 근데 우리 구슬치기 봐봐. 구슬치기 하면은 구슬하고 그 구슬이 부딪히면은 튕겨나가잖아. 그럼 즉시 움직이지. 그래서 이때 빛의 움직임이 입자성을 갖네. 그래서 이 조건에서 빛이 입자네 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광양자설은 빛이 이게 광양자설이거든. 광양자설이거든. 광이 양자다. 두 물질이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다? 진동수다. 맞지? 라고 하는 걸 발견해낸 게 빛의 이중성 광전효과 내용이야.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상대성 이론으로는 받지 않았어. 알았지? 이건 엄청난 걸 알아내게 됐어.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 자, 그럼 봐보자. 이 전자를 관찰할 거거든. 관찰이라고 하는 건 빛을 이용하는데 빛이 와갖고 튕겨서 나갔단 말이야. 그렇지? 빛이 와서 튕겨서 나갔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럼 빛은 아까 입자니까 빛은 여기 빛이 전자랑 부딪혀서 튕겨서 나갔으면은 사람이 관찰을 했으면 그러면 이 전자는 구슬처럼 어떻게 돼? 굴러가서 여기 있어. 알았지? 여기 있어.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전자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지. 알았지? 그러면 관찰이라는 행위는 물체의 위치에 변화를 줘.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물체 위치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살짝 밀려. 알았지? 진짜 구라가 이거 진짜라니까. 진짜야. 그래서 실제 물체의 위치를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광양자설의 양자이론의 핵심이야. 실제 물체 위치를 확정할 수 없다. 그거 맞아요? 뭐라고? 그거 맞아요?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내용이야. 알았지? 광양자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알려줘.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나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관측을 하면 이미 걔들은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친구의 과거 위치밖에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분 책에 많이 잘 나와 있고요. 자, 148쪽 맨 아래. 그래서 이 빛의 에너지는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파동이면서 입자인데 이 친구의 에너지는 뭐에만 영향을 받더라? 진동수에만 영향을 받더라. 알았지? 등호를 붙이면 당연히 뭐가 와야겠어? 상수. 네, 그래서 이 상수를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 플랑크. 자, 됐죠? 여기까지 질문 없지요? 재밌지요? 별로지요? 자, 몇 분이야? 저 23분. 23분이야? 식 하나만 하고 끝내자. 자, 그럼 봐봐. 쉽지 않다. 그럼 봐보자. 원자핵이 있을 거 아니야.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자핵이 전자를 묶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냐면 정확하게 잘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과 같은 존재니까 알 수 있어. 자, 아무튼 아니면 왜냐면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자, 빛을 쐈다. 빛 에너지가 있지. 빛 에너지. 근데 이 플러스 르기 마이너스는 어때? 카메라 또 아니면 당겨버려. 당기겠지. 플러스가 당기느니 이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가 도망가 버리지? 도망. 이걸 식으로 적으면 빛 에너지가 있는데 원자핵이 당겨. 그러면 그랬더니 이것을 버티고 어떻게 됐어? 전자 가만히 있지 않고 전자가 어떻게 된다? 맞아. 도망가. 움직여.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1, 얘를 2, 얘를 3라고 한다면 시간아 2, 1, 마이너스 2, 2는 2, 3 단순해. 별거 아니야. 자, 이 플러스가 당기는 힘을 뭐라고 정했냐면 1함수라고 했대. 다시 1함수. 그렇게 정했어. 알지? 기호로 W를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W라 쓰고 얘가 2, 1, 얘가 2, 3가 되고 알았지? 자, 아까 HF를 이용하면 HF1 빼기 HF2는 HF3 알았지? 왜냐면 에너지가 HF라고 했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정해져 있고. 그럼 이 친구가 문제인데 이 친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자 운동이라지. 전자가 움직이면 전압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쓸 수 있고, 전기 에너지는 전자 곱하기 전압 2V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됐지? 정리해주면 끝. 어렵네. 쉽지 않다. 이건 뭐 하는 거지? 곧 있으면 더 재밌는 내용. 다음 시간 더 재밌어. 다음 주가 방학이 아니라는 것도 슬프다. 다음 시간 더 재밌어. 야, 다음 과학이지. 기성쌤 다음 주 못 와요. 뭐라고? 다음 주 못 와요. 다음 주 뭐야? 미리 말씀해요. 영당 볼게 영당. 예. 다음 시간에 완전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봅시다. 왜? 나 다음 주에 할아버지 생신. 어? 할아버지 생신. 경기도 가야 돼. 이기는 거 할아버지가 경기도에 계셔.